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DL 연구소의 한미경입니다. 오늘 미디어 강사이자 학부모이신 우리 선생님들 모시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디어 생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각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강사 문애리입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미디어 강사 3년차 천인옥입니다. 네, 미디어 강사 최윤영입니다. 오늘 우리 미디어 강사이자 학부모이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 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갈등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조금 편하게 이런 토크를 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20년 한국 리서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통계를 보게 되면은 그 비율이 23.3%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길을 가잖아요. 그러다 이제 횡단보도에 서 있는 이렇게 한 10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 중에 2명은 과의존 위험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그리고 이것이 좀 유의미한 게 지금 2020년도 결과인데 해가 갈수록 그 퍼센티지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이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선생님들께 조금 이렇게 퀴즈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좀 가볍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연령별로 이제 스마트폰 잠재적 위험을 포함한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를 한번 맞춰볼 건데요. 그냥 한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보기를 드리면 3세에서 9세, 그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10대. 그렇죠. 저도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만장일치로 대답이 나올 것 같은 게 아무래도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도 만나고 계시고 또 가정 안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10대에는 우리 모두가 다 공감을 하는데 이제 조금 한 문제 더 드릴 건데 그럼 이 10대 가운데서도 이제 학령이 좀 나눠지잖아요. 우리 유치원생, 그리고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이제 학령으로 구분을 지어서 이제 봤을 때 과의존 위험군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학령은 어떤 층일지 다시 한번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중학생. 네, 지금 약간 갈리는 대답이 좀 나왔어요. 예.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나왔었는데 사실 정답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학생에서 가장 비율이 크게 나왔거든요. 왜 중학생들이 왜 이렇게 과의존 위험군에 빠져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편하게 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부모님의 제재가 통하는 나이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은 시간과 그리고 어느 정도 규칙을 지킬 수 있다면 또 가장 혼동의 시기를 걷는 게 바로 중학생이라고 하잖아요. 중학생은 건들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말처럼 중학생이 되면 내가 어떤 거를 해야 할지 아니면 부모 제재를 계속 받아야 하는지 내 생각을 계속 펼쳐야 하는지 이런 혼동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아요. 그럼 초등학생을 일단 부모의 통제 아래 조금 이게 관리가 된다. 약간 그럼 고등학생들은 조금 더 이 중학생들보다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학생이 1등을 차지하는 이유, 왜 고등학생이 이 위험군에서 지금 밀려 있는지 혹시 우리 문혜리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중학교 때 가장 아이들이 방황을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거의 이제 부모님의 의존도가 높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부터 조금 더 이제 스스로 자립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나이가 되는데, 사실은 혼돈의 시기죠. 그래서 그때 제일 갈등을 많이 느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이제 자아 정체감도 또 확립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애들이 성숙해서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또 자제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힘든 시기가 아마 중학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장 힘든 우리 중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봅니다. 네, 힘들고 어려울 때 혼돈의 시기에 스마트폰에 이렇게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은 공부해야죠. 사실 이제 맞아요. 우리나라 입시 때문에. 네. 하나의 통계
공개 자료를 제가 하나 더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소년 과의존 위험군 문제적 결과 요인 속성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이 부분에서도 이제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선택한 걸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서 긍정적인 답변, 즉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라는 게 거의 45.2%,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가족과의 갈등이 있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학부모시니까 가정 안에서 혹시 이런 미디어 사용, 스마트폰 사용으로 갈등을 겪은 적이 있으셨는지 한번 경험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천인옥 선생님은 가정에서 혹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은 적이 있으신지? 저희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인데요.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수업을 그 줌이나 뭐 휴대폰이나 뭐 그런 패드 같은 걸로 하다 보니까 이게 경계선이 애매해진 거예요. 그 공부 시간과 그리고 그 뭐 유튜브나 이런 보는 시간이 이렇게 겹쳐버리니까 사실 계속 엄마는 그런 걸 보고 있는 자체가 계속 의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자기는 공부한다고 이렇게 틀고 있는데 제가 가서 막 뭐라 그러게 되고 엄마 그런 거 아니었는데 막 그래서 싸움도 생기고 서로 이제 좀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저도 이제 아이를 믿으려고 정말 많이 다짐을 했는데 이렇게 빨간 버튼 계속 보고 있으면 그곳에 또 그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건강한 컨텐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약간 오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뢰 부분이 흔들려 버려서 좀 다툼이 있었던 적이 저도 좀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이 워낙 강력한 미디어의 매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갈등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저희 어렸을 때 텔레비전 많이 본다고 부모님과 이런 갈등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런 이야기, 저희 이제 세대의 부모님과의 갈등, 요 이야기로 한번 좀 토크를 넘어가 볼까요? 혹시 그런 일이 있으셨던 분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 어릴 때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백. 사실은 부모님은 그 요새는 좀 학생들 또는 자녀들의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존중하고 또 공부가 다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자랄 때만 해도 공부가 다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가장 그 공부의 위협적인 요소가 TV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외출하실 때는 TV를 어디에다 놨을까요? 장롱 속에 장롱 속에 그거를 집어넣고 잠그고 또는 안방문을 잠그고 거실에는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TV를 못 보게 했는데 그럴 때 이제 저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열고 또 보고 또 문도 몰래 따고 들어가서 보고 이랬던 기억들이 나요. 네. 와, 정말 재밌었거든요, TV가. 달콤한 유혹이죠, 정말. 네. 근데 정말 자녀와 이런 자녀의 그 미디어 사용을 좀 절제하기 위해서 엄마가 힘도 있어야겠다. 맞아요. TV를 들고 장롱에 가져다 놓고 잠그고 다시 또 꺼내와서 시청하고. 근데 네. 젊은 엄마분들이나 이렇게 청소년분들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 엄청 큰 TV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옮겼지? 근데 옛날에 브라운관 TV라서 네, 좀 작은 작기는 TV. 했었죠. 네. 그렇죠. 지금 같으면 뭐 아빠랑은 협력하지 않으면 이거를 숨길 수가 없는데 네, 정말 그 옛날이었기 때문에 또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혹시 또 본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 나눠보실 거 아니면 뭐 주변에 누구라도 좀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제 얘기보다 저희 가족 얘기를 할게요. 앞에서 우리 문혜 선생님은 TV를 장롱에 숨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다음에 나왔던 TV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희 집에는 이렇게 문이 미닫이로 되어 있던 그런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에 거기 자물쇠 기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엄마가 외출하실 때는 그 부분을 열지 못하도록 잠그고 가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잠금 기능이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진화하지 않았나 싶어요. 엄마들이 제안을 하지 않았나? 네, 이런 기능이 갖고 있던 텔레비전인데 그 당시에 저희 오빠가 굉장히 격동의 그 사춘기를 겪고 있었는데 TV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저는 좀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나이까지는 아니었는데 엄마와의 굉장히 트러블이 있고 어느 날
참지 못하셨던 저희 엄마가 그 텔레비전에 코드를 가위로 탁 자르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와, 그거 되게 비싼 거였을 텐데 그러니까요. 진짜 어머님 많이 그래요. 화나셨나 봐요.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주부가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잘랐을 때 우리 엄마 손은 안 떨렸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생각이 그러니까 이거 자른과 동시에 이거 어떡하지라는 잠깐 망설임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오빠 격동의 사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느 날 어디에서 뭘 알아갖고 왔는지 뭐 검정색 테이프를 들고 저한테 막 오더니 내가 너 텔레비전 보게 해줄게. 나는 별로 안 보고 싶은데 너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저를 그래서 저를 공범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서 텔레비전 앞에 앉혀서 뭐를 막 열심히 검정색 테이프를 막 이렇게 감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잘라놓은 코드를 찾아와서 그거를 연결을 한 거예요. 아, 맥가이버네요. 그쵸. 네, 네. 5학년, 6학년. 지금 한 12살, 13살 정도 되잖아요. 얼마나 어린 나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연결을 하고 굉장히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코드를 딱 꽂았어요. 근데 아시죠? 예전에는 이렇게 콘센트가 벽마다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흰색 줄로 길게 벽을 타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 되죠. 코드를 꽂은과 동시에 다다다다 하면서 이 선을 타고 불꽃이 막 일어나는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불이다. 우리 집에 불 났다. 보이다. 그렇게까지 보고 싶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진짜 아찔한 사건인데 네, 그 맞아요. 화재가 난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 이거 어떻게 그쵸. 진압을? 근데도 다행히 그렇게 화재까지 번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그 당시에는 전기 두꺼비 집이라고 하나요? 그걸 이제 급한 물이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집집마다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제 기억이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 전기가 아랫집이랑 연결됐다는 소리를 제가 얼핏 들은 기억이 있어서 맨발로 한 유치원 1학년? 제가 그 정도 됐었거든요. 맨발로 아랫집으로 뛰어가서 저희 집에 불 난다고 전기 내려달라고 소리 지면서 뛰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저희 오빠는 저를 공범으로 만들지 못하고 저는 집을 살린 사람이 됐고 저희 오빠는 엄마의 약속을 어긴 집을 불태울 뻔한 사람이 됐죠. 네. 역시 동생은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어쨌든 우리 최윤영 선생님의 빛나는 기지와 그 빠른 대처로 이게 좀 큰일이 날 뻔한 집안을 살려낸. 근데 그 이후로 오빠는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 미디어와 관련된 어떤 갈등 또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오늘 이 통계 자료 안에서 조금 어떤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청소년 과의존이용군 조절 실패 요인 속성으로 이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적절한 스마트폰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걸 선택해 주었고 특별히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제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율을 보시는 것처럼 정말 거의 뭐 85%에 가까운 그런 답변으로 그렇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었어요. 여기서의 긍정은 결국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요. 나 정말 스스로 절제하기 너무 힘들어요. 라는 어떤 호소와도 같은 그런 목소리로 저에게는 들려졌는데요. 이런 결과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 또 이제 가정 안에서 어머니로서 이렇게 계시는데 스마트폰 이용 시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갈등을 해결해서 어떤 방법들? 해결 방법? 저는 미디어는 또 미디어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소셜 플랫폼을 하시는 분들 그 외국 CEO들이나 개발자들이 자기 자식한테는 휴대폰을 주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8시 이후엔 주지 않거나 그런 다큐멘터리를 딸이랑 같이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저런 분들은 자기가 만들었는데 주지도 않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방법은 그렇게 보면서 서로 대화하고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대화로 조금 풀면 어떨까 싶어요. 예, 저도 그 다큐멘터리 본 거예요. 같아요. 소셜 딜레마라는 네. 제목이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봤었던 그 에이트라는 AI 시대에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약간 인문학적으로 글을 쓰신 이 책을 봤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말 IT의 최전선에 있는 개발자들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최대한 늦게 준다라고 이렇게 교육한다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혹시 또 자녀와의 갈등에서 좀 어떤 방법들, 뭐 딱 정답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난 뭐 이랬다라는 이야기? 저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이는 지금 사춘기 한참 이렇게 겪고 있는 시기인데요. 저도 미디어 강사긴 하지만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한테 좀 제한적으로 주는 편이에요. 우리가 팬데믹을 겪을 때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노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학교에서 과제라던가 아니면 소통을 카카오톡으로 하다 보니까 반에서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이 안 깔려 있는 아이는 딱 2명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아이랑 다른 아이 2명뿐이 없어서 공폰을 연결을 해서 핸드폰을 주게 됐거든요. 스마트폰을 주게 됐는데 기존에도 스마트폰 그 공폰을 가지고 게임은 했어요. 남자이다 보니까 게임을 하지 않으면 친구들하고 소통이 좀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줬었는데 이 팬데믹 기간에 스마트폰을 온전히 아이에게 주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는 공폰을 가지고 게임을 할 때도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아이랑 시간을 정했거든요. 이제 너는 몇 학년이니까 몇 분 정도,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스스로 이야기하고 정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 지금 이제 많이 컸는데도 그 규칙에 대해서 본인이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많이 노출하면 내가 다른 걸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하겠다고 우기지는 않고요. 그래도 너무 하고 싶을 때는 어떠한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자기가 시간을 늘려달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 같은 거 좀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스마트폰도 좀 먼저 사줬고, 그리고 처음에는 약간 저의 통제가 약간 먹혀서 잘 갔었는데, 아이가 이제 친구들 세계에서 너는 몇 시간 쓰고 너는 몇 시간 쓰고 너는 어떤 그 관리를 집에서 받고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저한테 요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코너를 통해서 저도 좀 많이 배우려고 하고 저희 집에도 좀 적용을 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이 스마트폰이 따뜻해요. 왜 따뜻할까? 그러니까요. 한 번씩 들어가면 불이 켜져 있고 깜짝 놀라서 껐는데 뭐 했어? 시계 봤어. 그래 시계 봤구나. 또 조금 더 들어가면 너 뭐 했어? 시계 봤어요, 엄마. 항상 시계를 보는데 스마트폰이 왜 그렇게 따뜻한지 모르겠네요. 정말 알 수 없는 따뜻함. 부모와 자녀 간의 미디어 갈등, 세대를 거듭해서 계속 되어 오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달콤한 미디어의 유혹은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거의 MSG를 팍팍 넣어서 더욱더 달달한 그런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통계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가 스마트폰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조절이 너무 어려워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우리 아이들과 부모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 이게 먼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아이에게 다가갔을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엄마 사실 나 조절이 어려워, 힘들어 라고 그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것이고, 그러면 그 아이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너를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들,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들을 부모와 자녀 간에 이제 합리적인 그런 방법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채워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DL 연구소의 한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만들어요.